여당이 모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니까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를 찾아서 유예 기간을 달라고 막판에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또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른바 암참이 여당을 찾아가서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정식 통보하는 또 보기 드문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또다시 재계 총수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기업들 호소는 외면하면서 정부가 아쉬울 때는 총수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약칭 암참 회장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이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이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직접적으로 이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에도 이런 우려를 전했다면서 공동 TF 구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70년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Last week at our meeting at AmCham's offices, we shared this feedback directly with the Minister of Labor and Employment, Kim Young-hoon, and we agreed to establish a joint task force between AmCham and the ministry to coordinate on labor policy discussions. 암참이 정부 여당의 특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앞서 어제도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네, 먼저 이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도 교섭권을 주고,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해주고, 이 파업 등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경제계는 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이 기업이 껌껌이 대응할 수 없어서 극도의 혼란이 빠질 것이고, 또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줄곧 현행법 유지를 호소를 했지만,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6단체는요, 노동권이 보장되면서 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경제계가 마련한 대안을 수용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이 6개월로 예정되어 있는 법 개정 유예 기간이 너무 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늘 오후에는요, 국회 경내에서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 지금 나서는 건데요. 중소기업계는 별도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노란봉투법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다, 이렇게 호소하는 등 한마디로 온 경제계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경제계의 호소를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가적, 사회적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는 분위기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건데요. 현장의 극심한 혼란 등을 우려한 경제계의 반응을 공포 마케팅이자 입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맹비판한 겁니다. 사회적 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법안인데다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건데요. 노동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개혁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노조법 2, 3조를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총수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로 논의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총수들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우려를 했다면 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통령과 이 순방 동행 기업 총수들의 간담회에는요, 이 최태원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포함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 이 각종 분야의 기업인들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관세와 또 대미 투자 압박 등을 놓고 이 재계와 사적 교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관련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려졌고요.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도 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진 시점에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였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정부 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 등을 위해서 기업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정작 반기업적 법안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서 기업 총수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의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계가 반대하는 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달여 동안 기업인들과 모두 10여 차례나 만났습니다. 특히 국빈 만찬이나 임명식 등 대통령 행사에 빠짐없이 재계 총수들을 초청을 했고,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이번 일본, 미국 순방길에도 이 기업 오너들이 동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경제계에서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 등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이 대표 시절부터 약속한 법안이었다, 이제 와서 이 속도 조절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등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지원을 요구를 하면서 정작 반기업 정책에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 직후 기업 총수와 만났던 이 대통령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규제 합리화 문제 역시 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의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이게 우리 경제, 제조업, 특히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을 전형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특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판례가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법을 만들면 그 입법이 우선이지 판례가 우선일까요? 그런 의문이 우선 드는데요. 자, 이런 여당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이 노란봉투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된 법입니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죠. 당연히 이 당사자가 되는 재계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계나 야당이 주장하는 우려와 걱정은 다소 과장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이 판례가 쌓여 있다는 것은
이 기준이 이 법문의 추상성 때문에 이 법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 단적으로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된다는 하급시 판례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면책과 관련해서도 개별 이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화한 법률이고 굳이 이 법안 이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안이 분쟁이 법으로 법률적 분쟁이 됐을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체화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려는 이 법안 때문이 아니라 이 변화된 어떤 노동 환경에서 초래되는 거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 개정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우려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봅니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을 과도한 우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지금 뭐 제기되는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위험이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행 법에 대한 그 해석, 그 법원의 판결로도 충분히 어떤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 굳이 법을 이렇게 경제계에서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도 밀어붙일 그런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의 판례는 이제 쌓여가고는 있는데 이걸 법문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되거나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 겁니다. 네. 늘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노란봉투법, 노봉법은 기업대 근로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껏 파업을 해도 일자리 걱정이 없는 일부 소수 근로자들과 다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 이 둘 사이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현재는 경쟁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내 하청이 만연해 있는 업종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에 직격탄이 미칩니다. 옛 대우조선해양이죠. 하나오션이 있는 거제에 가면요.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조선 근로자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요. 22개의 서로 다른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 하나오션은 반년이 그냥 가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가면서 파업을 했는데 그게 불법 파업이다. 그런데 손해배상도 집단적으로 묻지 못하고 개개인의 손해를 특정해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그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요. 2018년, 19년에 좋은 의도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습니다. 그 최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키오스크로 대체됐습니다. 2025년에는 AI가 있고 로봇이 있고 마스가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우리 조선업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네.